안녕하세요. 같은 뉴스를 다르게 들려드리는 뉴스 큐레이터 조영창입니다. 2019년 11월 20일 수요일 뉴스 큐레이션 시작합니다. 오늘도 지역신문 먼저 보겠습니다. 매일신문 1면입니다. 어제 각상도 의원, 대구 중랑구 출신이죠. 각상도 의원이 조건부 불출마를 시사했었습니다. 조건부 불출마는 뭐냐면 당이 요구하면 책임지겠다, 책임지고 불출마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관련해서 매일신문이 대구 경북지역 의원 18명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지금 18명 중에 매일신문 3면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3면으로 넘어가보면 18명 의원의 개개인의 이야기를 코이테이션을 넣어놨습니다. 곽상도 의원은 공천 탈락하면 불출마 이렇게 돼 있고, 대구 동갑이죠. 정용섭 의원은 패거리 정치 없어져야, 이분은 친박입니다. 그리고 김상훈 의원, 서구 김상훈 의원, 재선 의원인데요. 친박, 비박 구분할 때가 아니다. 이분은 비박이었습니다. 유승민 의원하고 가깝죠. 정종섭 의원은 그렇고, 정태욱 의원, 북구갑 초선 의원입니다. 정치적 소신에 따라 역사적 상황, 인식에 따라 출마 여부를 결정한다. 이분은 이부망천이라는 이야기로 한때 탈당했다가 다시 복당했었습니다. 수성을의 주호영 의원, 지금 영남권 다선 의원으로서 불출마 압력을 심하게 받고 있죠. 출마 여부는 본인 판단과 지역 주민 여론에 따라야 한다. 곽대현 의원, 달서갑입니다. 초선 의원인데요. 전청 물갈이 대상은 본인이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재선 의원인 달서을의 윤재옥 의원은 물갈이는 선수가 고려 요소이긴 하지만은 절대적 기준 아니다. 그리고 친박 달성의 추경호 의원은 친박 아닌 사람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 지역의 초선 의원, 포항 북 초선 의원 김정재 의원은 한국당 내 개파는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친박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압니다. 제가 친박 감별사 아닙니까? 그리고 박명재 의원, 재선 의원이죠. 이분은 연세가 상당히 좀 됩니다. 70이 넘었었는데, 총선 불출마는 개혁적 공천 룰에 따라야 한다. 호랑이 담배 묵던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김석기 의원, 초선입니다. 당내 개파 사업은 없다 이렇게 하는데 이분도 친박입니다. 그리고 송원석 의원, 김천의 보궐선거로 당선됐죠. 지난해 이철우 도지사가 도지사로에 당선되면서 보궐선거에 당선됐는데요. 불출마는 선수와 상관없다 이렇게 됐고, 김강림 의원, 이분도 지금 다선 의원으로서, 영남권 다선 의원으로서 퇴진 압력을 받고 있는 분인데, 선수, 지역과 관계없이 자질과 역량, 품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본인한테 전부 유리한 말만 했네요. 그리고 구미의 초선 의원입니다. 구미가 백성주 의원, 노장청이 조화를 이뤄야 하지 않느냐. 이분도 친박입니다. 그리고 장석춘 의원, 출마 여부는 개인과 유권자의 판단이다. 이분도 보궐선거에 됐었죠. 그리고 최교일 의원, 물갈이는 선수와 관계없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분도 친박입니다. 그런데 이분도 약간 어저께 매일신문 기사에서는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진다는 이야기까지는 했던 것 같습니다. 이만희 의원, 이분은 말하기 곤란하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하는데 이분도 친박입니다. 이분은 친박 감별사인 최경환 전 의원의 고교 직계 후배입니다. 그리고 강석호 의원, 이분은 친이인데요. 이분도 영남권 다선 의원에 속합니다. 물갈이는 당이 정하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전부 하셨네요. 이어서 매일신문 2면 기사입니다. 철도 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오전 9시에 게스트 갔는데 3년 만에 들어가는데, 지역 수험생들이 수도권 대학 수시 전형에 응시하러 갈 텐데 주말마다 지역 수험생들의 교통편에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면 사이드 기사입니다. 대구 시민이 꼽은 대구를 빛낸 인물, 이병철 저물고 이상화 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대구를 빛낸 인물 1위는 지금까지 늘 박정희 전 대통령이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조사에서 2년 만에 10.4%포인트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여파로 보이고요. 이병철 전 삼성 회장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아마 뭐 지금 이분도 이미 오래전에 잊혀진 인물이 돼가고 있다고 생각드는데요. 대신에 건대골목 투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뺏긴 대로도 범원오는가, 우리 민족 시인 이상화 시인이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을 제치고 2위로 부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신문 사회면에 그 팔명 기사를 보시면은 김영만 구리군수가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경북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광급공사와 관련해서 업자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이미 관련자 3명이 구속된 상태입니다. 군수 측근 2명과 전직 공무원 1명이 구속된 상태인데요. 뇌물을 지금 김영만 군수는 배달 사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받은 적이 없다. 측근은 받았지만 자기는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경찰이 영장을 지난번 한 차례 기각된 영장을 재청구할지 주목됩니다. 이어서 영남일보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영남일보 머리 기사는 역시 문재인 대통령 기사입니다만은 수도권 신문으로 대체하고요. 그 밑에 하단 기사에 보면 수입살 관세율이 513%로 확정됐다고 합니다. 살시장 개방 규모가 이제는 커졌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세율을 513%로 확정하면서 국내산 쌀값이 폭락할 우려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국내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서 우리 농민들이 걱정이 되고요. 우리 식량 안보가, 식량 자급률이 걱정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기사에 보면은 대구 주택 소유자 15%가 2주택 이상 다주택 소유자라고 합니다. 수성구가 24,118명으로 가장 많고 서구가 5,000여 명 수준으로 가장 낮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2주택 이상 다주택 소유자는 15% 정도인데요. 전국 평균과 대구 다주택 소유자의 비율이 비슷합니다. 이어서 영남일보 이면 머리 기사입니다. 모든 소방직 공무원을 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소방직 국가직 전환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만은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면 소방직 공무원 숫자를 늘릴 수 있고 소방직 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된다고 수도권 언론들은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소방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과 지휘감독권은 여전히 지역 시도지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다만 화재 예방이나 대형 재난 등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각 시도 소방본부장이 각 소방서장들을 지휘감독하고 있습니다. 국가직이 됐다고 해서 소방공무원을 갑자기 늘리고 처우가 나아질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방직으로 해도 정부가 예산 지원만 하면 소방직 공무원들을 숫자를 얼마든지 늘릴 수 있고 소방직 공무원의 처우도 개선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국가직으로 한다고 해서 소방직 공무원의 신분이 달라질 것은 거의 없습니다. 지방직이나 소방직 공무원이나 공무원의 신분 보장은 대동소이합니다. 여러분이 이 기사에서 무엇을 느끼게 하는지 이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 지방 분권에 역행하는 정권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옆에 기사 사이드 기사에 보면은 어제 제주 해상에서 어선이 화재로 소실되는 바람에 1명이 숨지고 11명이 실종됐다고 합니다. 실종자들을 하루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영남일보 오면에 보면은 제가 매일신문이나 비슷한 기사인데 다시 고른 이유가 있습니다. 곽상도 의원이 당이 요구하면 총선 불출마를 하겠다 이는 조건부 불출마를 시사했었는데요. 관련해서 영남일보가 3가지 인적 쇄신 기준을 열거했네요. 인적 쇄신 3대 기준이 뭔가 하면 곽상도 의원이 제시한 전 정권, 박근혜 정권 실패 책임론. 곽상도 의원은 박근혜 정부 초대 민정수석이었죠. 이와 더불어서 지난 총선 실패와 지난해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 그리고 지역 민심 불감 책임론을 3대 책임론이라고 하네요. 제기됐는데 과연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 3대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될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영남일보 6면 사회면 기사를 잠깐 보겠습니다. 한일 갈등에서 한국 사람들의 불매운동의 표적이 됐던 유니클로가 공짜 네이를 주면서 지금 유니클로 매장 앞에 장사진을 쳤다는 기사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저는 일본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물건 구매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는 1년 정도는 일본 물품 제품 구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중히 더 한번 재고 삼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어서 수도권 지역 신문들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앙일보 기사를 먼저 골랐는데요. 일면 기사에 지소미아 끝나도 일본과 안보 협력하겠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밝혔던 내용입니다. 관련해서 저는 참 이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115분간 22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답변을 했는데요. 일부 조선일보 같은 신문에서는 보도에서는 팬미팅이었다. 뭐 송곳 질문도 없었고 명쾌한 답변도 없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저도 잠시가 아니고 초입부를 빼고 끝까지 봤는데요. 사실 중구난방이었고 분위기가 굉장히 어수선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 근무했던 탁현민 청와대 행사기획자문위원은 이런 방식이 아니어도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할 방식은 많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포퓰리즘적인 요소가 상당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걸그룹이나 보이그룹의 팬미팅과 다를 바가 뭐냐 하는 이런 이야기도 나왔던 비판은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하고 대통령이 할 얘기가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애감을 느꼈습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뭘 하고 있으며 국회의원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왜 모두 대통령한테 하소연을 해야 됩니까? 이 모두가 우리나라가 우리의 국가 권력 자체가 분권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저께 나온 많은 이야기 중에 시도지사라든가 지방정부가 해결할 사안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그런 모든 사안을 들고 대통령에게 이야기해야 합니까? 우리의 헌법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방분권 개헌해야 합니다. 저는 어제 대통령과의 대화를 보면서 다시 우리의 87년 체제를 보완하는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하단 기사에 보면은 한미 방위 협상에 있어서 방위비 협상을 미국 대표가 협상 80분 만에 회의 장소를 박차고 나갔다 합니다. 나쁜 합의조차 못하고 노딜 전략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뭐 미국 협상 대표가 한국 정부가 우리 요구에 부응 못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미국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지금 한국 국회도 부글부글 끓고 있죠. 지금 국회의원들 불러서 그리고 뭐 정보위원장 불러서 압박하고 지금 50억 달러라고 이야기하죠. 50억 달러. 지금 한 5배쯤 지금보다 5배쯤 올린다고 하는데요. 현재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게 연간 한 1조 2천억 정도 남짓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50억 달러면 6조입니다. 5배를 올리면서 한국이 협상 태도를 문제 삼는 미국의 협상 의도가 저는 뭘까 이렇게 참 거의 미국 대사죠. 일본계 이 친구 미국 대사가 한국 국회의원들을 개부르듯이 불러서 협박을 하고 삼는 이런 사태입니다. 미국의 이런 고압적인 자세로는 협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경향신문 6면 기사입니다. 지금 한국당과 민주당이 지금 86그룹 이야기와 비박 공천
친박 불공천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시끄럽습니다. 이철희 의원 민주당에서 첫 의원직 불출마 주자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 586의 용태론이 지금 뜨거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86 그룹들은 이와 관련해서 불필요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경우에요. 관련해서 지금 옆에 기사 보면 지금 김세연 의원, 이분은 비박입니다. 여의도 연구소장. 불출마 선언하면서 어떤 한국당의 해체까지 주장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친박들이 상당히 지금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정우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 해체를까지 주장하면서 왜 당이 남아있느냐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김세연을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하단 기사를 보시면은 청년과의 대화를 하면서 청년 정책 비전 발표 행사에서 청년들을 만났는데요. 대번에 청년들이 한창 일할 2시에 행사를 하면서 청년들을 어떻게 참여시키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청년들에게 혼쭐을 났다고 합니다. 한국당 하면 노띵 정당이다. 그리고 갑질하는 박찬주 전 육군 대장 같은 사람을 영입하면서 어떻게 청년들을 위하느냐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혹 때려다가 혹 붙이고 간 꼴인 것 같습니다. 옆에 기사를 보시면은 또 선거법 막판 논의가 있습니다. 중대 선거구제를 적용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100 플러스 200석 이야기인데요. 민주당이 지금 패스트트랙 선거법안 225대 75석인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리는 패스트트랙 선거법안이 통과가 여의치 않자 지금 250대 50, 240대 60 온갖 수를 쓰다가 드디어 이제는 200대 100이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200석은 소선거구제로 100석은 중대 선거구제 및 비례대표로 한다는 그런 안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고육책이 나오는 걸 보니까 패스트트랙 선거법이 통과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이어서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조선일보 사면 기사에 제가 이철희 의원 인터뷰 기사를 다시 띄웠습니다. 이철희 의원이 지금 청와대 지금 586들 퇴진론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청와대 출마자들이 대거 나오면서 청와대 친문그룹과 비문그룹의 당내 갈등도 우려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30대 세대가 30명은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탈북민까지 영입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민주당이 이철희 의원 충고대로 할지 궁금합니다. 끝으로 마지막 기사입니다. 한국일보 6면 기사입니다. 인터뷰 기사인데요. 제가 요즘 가장 좋아하는 지식인입니다. 진중근 교수, 동양대 교수입니다.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와 같은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이죠. 진중근 교수는 지금 지식인들이 사회 척후병 역할을 못하고 있다. 위험 감지하고 알려줘야 하는 잠수함의 토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자아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들조차 환상을 팔고 있다. 유시민 씨가 진행하는 알릴레오라든가 김어준이 진행하는 뉴스공장 등 유튜브 방송조차 특정 집단을 겨냥한 이런 매체들이 전성기다. 기성은 언론도 여기에 따라가는 양상이다. 진영 싸움을 하는 바람에 보수건 진보건 진실도 반성도 실종 상태다. 그리고 자기 세대인 86세대의 역할이 다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현재 우리나라 청년들은 정치 마스코트로 소비될 뿐이다.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세대교체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그리고 같은 진영에 있었던 공지영 소설가의 비판을 받고 가슴 아프다. 왜 그런 식으로 스스로 파멸을 하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일보 6면입니다. 여러분은 진중근 교수의 인터뷰 기사를 반드시 한 번쯤 보시고 한국 사회에 대해서 진지한 반성이 뒤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 큐레이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